1학년생도들을 나타내는 별명 같은 게 있습니다. 육사에서는 1학년을 두더지라고 해요. 호실 밖으로 나오면 상급생도들이 두더지 뿅망치 두리듯이 때린다 뭐 이런 식이어서 두더지고, 공사는 메추리라고 하죠. 합니다. 메추리는 매 새끼를 그쵸. 일컫는 말이고요. 보라매가 되기 직전에 네. 1학년 생도 기간을 메추리 기간으로 기간이라고 하죠. 표현합니다. 또 해사는 낮은 직급을 가진 맞아요. 사람이 네. 버텀이라고 해서 평소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명칭 자체도 버텀으로. 학교별로 문화적 차이는 확실히 존재한다라는 그쵸.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육사랑 공사는 좀 편하다 해사보다 이건 알고 있었고, 또 위치적으로도 육사는 서울에 있고 네네. 공사는 그냥 뭐 좋잖아요. 그래서 부러웠던 느낌이 바로 처음에 들었습니다. 공사 친구들을 봤을 때 뭔가 덜 통제를 받으면서 지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회사는 뭔가 제 1학년, 2학년 때 1학년 생도들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경직되어 있고 굳어있는 느낌도 받았고.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서울에 학교가 있으니까 지하철 타고 학교를 갈 수 있다. 네네. 그런 것들이 부러웠고, 해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왜 웃었냐면 새 학교에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맞아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시간이 나면 그 짬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 학교 전체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해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되게 신기해했어요. 저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맞아요. 이게 되게 맞아요.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책을 굉장히 자주 봤어요. 한 손에 항상 책을 들고 다니면서 짬이 날 때 책을 계속 봤고 대부분 군사서적 같은 책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은 굉장히 신나 보였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비교적 통제적인 환경에서 생활을 하다가 공군사관학교라는 상대적으로 프리한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학교를 벗어났다는 자체만으로도 집단적으로 뭔가 되게 흥분해 있더라고요. 그랬었죠. 기억나죠? 그때 생각을 해도 정말 신났었고요. 빡세거든요, 회사가 진짜. 육사나 공사를 가면 뭔가 편해요, 그냥. 뭔가 신나요. 해방됐다. 네, 해방됐다. 육사에 갔을 때보다 회사에 갔을 때 어떤 문화적인 차이를 많이 느꼈었어요. 공사에서는 아침 저녁 점호 시간에 가요를 틀어줘요. 해군사관학교 친구들이 그걸 굉장히 신기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해군사관학교에 갔을 때 3학년 때니까 나름 고학년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기상 시간을 호루라기로 호루라기를 그냥 불면은 일어나야 되더라고요. 바로 뛰어나가야 되고 그걸 느껴서 맞죠.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경험이었었습니다. 행사를 하고 그런 분열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 뒤에 바로 해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UDT 교관한테 막 보트 메고 얼차려를 받았었잖아요. IBS 훈련을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때 이제 세진님이 이제 얼차려를 많이 받았다는 받았죠. 기억이 생생하시나 보네요. 네. 저희는 좀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놀랐던 거는 2학년 때 육군사관학교에서 3사친선을 하는데 다 같이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해군사관학교 친구들이 월등히 앞서더라고요. 되게 잘 뛰었죠. 회사 친구들은 뭔가 통통통 뛰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선착순 훈련이 많고 아침 저녁으로 뭐 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선착순 훈련을 정확한 용어로 뭐라고 하죠? 바로 무찔러 가. 회사 용어를 듣고 기겁을 했었습니다. 무찔러 가. 해병대에서는 무찔러 하면 딱이라고 하고 가 하면 이제 뛰거든요. 많이 당해보셨나요? 많이 당연히 봤죠. 네. 당하는 건 잘하겠는데 쉽게 당하지 못하겠어요. 당하는 거. 지금은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죠? 지금 그렇죠. 용어도 바뀌었을 거고. 네. 저희 때도 막 용어를 바꿔야 된다 말하는데 아, 했었거든요. 네네네. 네. 생도들이 밥을 학년 순서대로 뜨죠. 분대별로 앉아요, 식탁에. 저희 당직 사령이랑 연대장 생도가 같이 들어와서 네. 연단 같은 데 올라가서 마치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교수님들 식탁처럼. 네, 맞아요. 거기 올라가서 앉으시고 맞아요. 타종을 하면 전생도 밥 맛있게 먹어라 땅땅땅. 맞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 그 식사 정렬이라는 게 무조건 있거든요. 정렬도 늦으면 안 돼요. 밥도 올라가는 순서가 있고. 밥 먹는 것도 힘드네요. 네, 그랬네요. 자리는 지정이 되어 있어요. 꼭 그랬습니다. 먹고 나가는 순서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육사도 분대별 지정 식탁이 있어서 아침에는 분대별로 같이 먹고 또 점심 저녁은 자유롭게 먹고. 회사에 갔을 때 놀란 게 복도를 지나가다가도 또 상급 장교, 상급 생도들이 지나가면 옆으로 이렇게 물러서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제 함정 생활을 하게 되면 통로가 좁기 때문에 벽에 이렇게 기대서는 길차례라고 하거든요. 네네. 공사는 또 공군만의 특징이 담겨 있는 그런 문화가 있나요? 해우체인 것 같아요. 단학과 위주로 소통한다기보다 해우체를 잘 사용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야 공군 대학 아니냐 그쵸. 막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그죠? 그 문화가 사관학교에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공군 전체의 문화고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생각하면 각 군의 문화적인 특성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공군 같은 경우는 모든 작전이 비행기 조종사의 작전을 중심으로 발생을 합니다. 대대장이 모는 전투기와 막내가 모는 전투기가 같은 전투기예요. 총각을 다투는 전장에서 서로 대화를 굉장히 빠르고 양방향으로 소통을 해야 합니다. 부사관과 장교가 각 역할별로 기능을 달리 수행하기 때문에 수평적인 구조에서 소통하는 것이 더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해오체라는 문화가 생겼던 것 같고 해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배라는 환경에서 현장의 결정에 따라서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통제적인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일주일 정도 같이 이렇게 생활했던 생도들이 헤어질 때 되게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헤어질 때 서로의 견장을 주고받거나 맞아요. 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름표도 막 주고받기도 하고 공수임, 육군의 공수임을 또 해군 친구한테 이렇게 줬던 기억도 납니다. 교환 안 하셨나요? 기억이 잘 안 나서. 당신 거 나한테 있어요. 학교별로 구호가 따로 있는데 육사는 무락하고 공사의 독수리곡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못하겠는데요. 이게 혼자 하려면 되게 혼자 개인이 어색하죠.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 보시면 여기 나가시는 영상을 보시면 4년 동안 우리가 사관학교에서의 수련 과정을 끝내면 육군, 해군, 공군,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되는데 중간 비행 신검에서 조종 신검에서 통과한 생도들과 통과하지 못한 생도들로 분류가 됩니다. G테스트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 G테스트를 끝까지 통과 못해서 조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생도들도 경년에 한 번 정도는 나옵니다. 실제로 몇 주까지 버텨야 되죠? 중력의 6배 정도 되는 G를 1분 정도 버텨야 하는 거고요. 와, 실제로 해보셨나요? 네, 저도 했고요. 뇌에 있는 피가 하체로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는데요. 시야가 점점 이렇게 까맣게 닫히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눈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기절을 하게 되는 건데 복식 호흡을 하면서 그 호흡을 계속 올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선호라든지 성적에 따라서 전투기, 수송기, 헬기 등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임관 신검에서 조종사가 되지 못한 생도들은 일반 특기, 보급 특기, 헌병 특기, 회계, 인사, 정훈 다양한 특기를 각자 부여받게 되는데요. 성적 순으로 본인이 원하는 특기를 먼저 선택할 수 있어요. 순환훈련을 마치고 오면 졸업할 쯤이 되거든요. 해병대를 갈지 해군을 갈지 결정을 하게 돼요.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보병, 포병, 기갑, 정훈, 수송, 보구, 병기, 공병과로 바로 임관할 때부터 정해져서 15에서 20% 정도는 해병으로 가는 것 같고 해군을 가게 되면 1년 동안은 항해병과를 해야 되고 대형함부터 소형함까지 이렇게 쭉 갈 건데 성적순으로 해서 주요 보직에 돌고 드래프트 느낌인 거네요. 성적순으로 이렇게 수완함정부터 이렇게. 회사 출신이 UDT에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매 기수마다 이렇게 한두 명씩 가는 것 같고요. 따로 사관학교를 졸업한 정도의 체력이면 뭐 다들 갈 수 있다고는 했는데 좀 체력 좋은 친구들 갔어요. 동기들이 갔고요. 네. 네네. 졸업 이후에 어떤 과정의 장교 생활을 하셨었죠? 임관 후에 1년간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서 신병대 소대장 중대장을 했고요. 회계장교 본업으로 돌아와서 계약관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세계군인 체육대회라는 군인 올림픽 같은 대회가 있었는데 공군 5종 선수로 차출이 돼서 2년 정도 훈련하면서 운동만 하면서 그 대회 준비를 했었고 대회도 출전을 해서 마지막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회계장교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군 생활을 마무리했었습니다. 해병대 보급병과를 선택해서 임관을 했고요. 강화도에 있는 오연대에 보급 편모로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군수지원단의 근무 중대장을 1년 한 8개월 정도 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아, 이제 해병대도 좀 특징이 있거든요. 있죠. 육군과 비슷할 것 같으면서 해군에 소속되어 있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상륙작전인 것 그쵸. 같거든요. 엄청 무모한 작전일 수도 있고 효과는 또 엄청날 수도 있는 이제 전략 기동 부대죠. 저희 모두 5년차 전역을 한 예비역 대위들입니다. 국사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매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조종사인 동기들은 전역이 원천적으로 늦죠. 5년 차에는 안 네네네. 되기 때문에 5년차 전역을 한 동기를 전체 퍼센트로 따졌을 때는 한 5% 정도 되는 거. 조종사 같은 경우에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뭐 각자의 그런 선택에 따라서 군에 남거나 일반 항공사에 가서 항공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5%에서 10% 정도 하는 것 같고요. 5년차 전역을 한 동기들은 보통 어떻게 지내고 계시죠? 대기업 가는 경우가 뭐 많은 것 같고요. 회계사라든지 전문직을 준비하고도 있고 전문직이 된 동기도 있고 조종 훈련을 하러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는 뭐 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는 분들도 있고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한다든지 개인 사업을 한다든지 국사 출신 5년차 예비역 대위들도 되게 다양한 길들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역을 하고 저희가 또 각자 다른 길들을 이렇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건명원이라는 미래학교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 가서도 제 물음에 대한 해결을 크게 얻지 못해서 저는 6개월 정도 해외여행을 했었어요. 저는 결국에 답은 사람한테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랑 무언가를 하는 게 항상 즐거웠던 것 같아요. 돌아와서 인사 전문가가 되고 싶었고 그때 이커머스라는 회사에 HR 담당으로 들어가게 됐고 현재는 에이틴벤처스라는 스타트업에서 경영지원 팀장 겸 인사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사람을 알아가기 위한 단계를 다지고 있습니다.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라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정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기술이 있어야 되겠구나. 어떤 기술을 택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IT 기술이 뭔가 모든 분야에 들어가는 근본적인 기술이지 않을까. IT 기술자가 돼야겠다고 이제 다짐을 했습니다. 막상 제대를 하고 나니까 정말 대학생 전공자만도 최하에 있는 거예요. 기술자 레벨에서는 5년째가 되니까 이제 조금 어디 가서 기술자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이제 됐거든요. 기술자로 이제 시작이라서 열심히 살 거고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육해공군 사관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대변할 수 있는 또 대표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을 저희 동료, 선후배님들 을 항상 응원하면서 군에 있던 사회에 있던 어디에 있던 군에서 배운 것들 또 받은 것들을 잃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전투복은 입고 있지 않지만 사관학교 출신임을 잊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나아가는 또 저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